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7화 길흉 화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잘 예. 보냈습니다. 이제 뭐 벌써 또 명절이 코앞에 와 있네요. 그죠? 네. 다들 이제 디프레스 돼 있겠죠. 이번 명절은 뭘로 새야 되나 뭐 이런 그쵸? 생각에서부터 예. 가서 뭔 얘기를 또 듣고 올라나 뭐 이런 얘기. 그쵸? 또 얼마나 노동은 또 세게 하나. 그렇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실 연휴가 쫙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모든 사람이 연휴가 되면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명절 때 쉬는 건 꼭 기뻐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꼭 근데 하면- 요즘에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또 가족끼리 국내 여행 이렇게 가는 그렇죠. 분들도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그죠? 옛날에는 제사를 안 지내고 놀러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조상님이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뒤에 가족들이 다 나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벌 받는다 이러던데 제가 해보니까 벌 안 받아요. 지금이 벌 받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좀 나중에 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뉴스로만 보잖아. 이 뭐 인천국제공항에 네. 이번 연휴 동안에는 몇 명이 나갔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조상도 모르는 놈들 천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거기 놀러 가시는 분들이 TV를 보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보다 벌을 받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관련된 주제이긴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어떤 사태를 딱 보고는 저게 나한테 길할지 흉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길흉화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인데요. 두 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일이 나중에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또는 이 일 때문에 내가 화를 입겠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요. 난 그냥 그죠? 지나왔고 그냥 살았지라는 생각. 그렇죠. 또는 뭐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게 좀 어렵거나 힘든 뭔가의 판단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예. 일이 있을 때조차도 음. 요 결정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예. 생길지라고 하는 것까지 미리 점치지는 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작두님은 이렇게 미래가 없어. 그냥 눈앞에 오늘만 있을 뿐이죠. 그죠? 좋은 것 오늘만 아저씨라는 영화의 대사가 오늘만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막- 거고. 막갑하고. 그죠? 막갑하고.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판단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시점에서 좋으면 보통 선택을 하고 네. 그래서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음. 생각은 잘 안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주로 이런 좀 큰 선택을 할 때, 예를 예. 들어 뭐 직장을 그만두- 구한다든지 구한다든지. 혹은 직장을 옮긴다든지 음. 뭐 혹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뭐 아, 이런 생각을 그쵸. 할 때는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뭐 네.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생각하는데 뭐 생각해봐야 어차피 판단은 잘 안 되니까. 여기를 제가 또 들어보니까 다들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네. 되돌아보면 네. 그때 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또는 뭐 때문에 안 좋았어 네. 이런 판단하잖아요. 네. 문득 떠오르는 게 전 그 대학 입시가 제 인생에 네. 여기로 갈지 절로 갈지를 제일 영향을 많이 어, 끼쳤던 예, 듯해요. 예. 저는 그렇죠.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 네, 그렇죠.
학력고사를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준비했었거든요. 예. 학교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경찰대를 를 준비했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이제 학력고사도 안 보고 쉽게 결론 내고 좀 놀다가 들어가면 되겠다. 다시 이랬는데 공부를 좀 했다는 소리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2차 신체 검사에서 시력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는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내가 공부했었던 거하고 방향이 너무 달라. 그래서 많이 감정적으로 디프레스 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뭐 학력고사를 쳤고 뭐 썩 이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았고. 근데 대학교 갈 경제적인 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경찰대는 공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공짜니까 이제 거기를 가야겠다 이랬는데 제가 사명감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공짜니까 그랬는데 막상 가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학력고사 딱 보고 나서 근 한 달을 제가 집을 안 들어가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액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을 그중에 하셨구나. 그중에 한 군데를 예. 갔는데 딱 2학기 지나고 나서 공부 안 했더니 안 주더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딱 하고 뭐 작두님의 인생 스토리를 다 들으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기 그 우리 이 주제로 돌아와 보면 경찰대를 가려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시력이 나빠서 떨어지고는 다른 데를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선택을 할 때 이 일의 결과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이런 판단은 안 하셨겠네요. 판단은 안 하고 되게 우울하긴 했어요. 음. 썩 공부하고 싶은 마음 별로 그쵸.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이었으니까 어쨌든 그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뭔가를 하지도 않고 세월만 보냈던. 오케이, 그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주제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 사태를 딱 사태에 직면했을 때 이 결과가 나에게 앞으로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길할지 흉할지를 사실은 판단을 하는 게 좋죠. 그럼 이제 그 선택을 뭐 밀고 나가든 재고하든 이럴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때 그냥 가슴이 약간 두근거린다는 것만으로 선택을 하고 이게 앞으로 나에게 길이 될지 흉이 될지 판단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차라리 점집에라도 갔어야 되는데 오늘 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점쟁이를 만나지 않고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요소에 그렇죠. 대한 걸 우리가 다룬다면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그렇죠. 필요하고 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의 중요한 오케이. 포인트가 될 거다 생각이 좋습니다.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잖아요. 결혼을 할 때 이 결과가 길할지 흉할지 또는 화가 될지 복이 될지를 판단하려 해도 잘 안 되죠. 안 되지. 그죠? 네, 잘 안 됩니다. 가령 그 결혼을 할 때 부모들은 이 사주팔자 이런 거 보잖아요. 궁합 같은 걸 보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딱 데리고 갔는데 쟤랑 결혼하면 뒤가 안 좋대더라라고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지. 왜냐 그러면 점쟁이 얘기만 믿고 내가 이걸 결론을 내기 어렵잖아요. 그 믿고 따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이 분란이 나고 결혼 시작하면서부터 삐져가지고 갈라서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았죠. 이제 살면서 어떤 사태가 자기에게 길이 될지 흉이 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적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회째 묻어가려고 제가 여기 참여한 게 내 인생의 길이 될지 흉이 될지 그렇죠. 오늘 얘기를 듣고 한번 판단해봐야겠습니다. 판단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기륭화복 또는 뭐 선과 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인데요. 사람은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나쁜 일에 빠질 때도 있죠. 말하자면 길과 흉, 화와 복, 또 선과 악이 교차하는 게 바로 인생 같아요. 두 분은 살면서
그냥 내 인생을 딱 돌이켜 보면 길과 흉, 화와 복, 뭐 선과 악 중에 다시 말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찾아오던가요? 이 사람의 기억법이 거의 비슷할 텐데 예. 좋은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것보다는 아팠던 거가 더 오래 기억이 되어져서 예. 그런지 고통의 강도가 더 예, 기억에 그래서 각인이 그런지 잘 되나 보죠. 예. 예, 나쁜 좋은 게 것보다 많다. 나쁜 게 많았다라는 아, 예. 생각이 훨씬 예. 더 많지 않나? 그쵸. 이런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좋은 거는 그냥 일상처럼 예, 지나가 예. 버리고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이 계속 붙잡고 또 지나간 나쁜 일을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맞아요. 이렇게 하다 그쵸? 보니까 예. 왠지 나쁜 일이 더 많게 그쵸?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경험상 보면 나쁜 일은 또 이상하게도 계속 한꺼번에 와. 막. 그렇죠. 맞습니다. 연장으로 오죠. 네. 예. 저희는 지금 그죠? 우울한 두 분과 출근길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굉장히 밝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세상사가 모두 그러하듯이 개개인의 인생사도 평등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만나는 비율은 엇비슷하지는 않고 좀 그죠 차이 나는 경우도가 대부분이죠. 간혹 주변에는 유독 좋은 일만 많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가령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운 좋게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는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직장에서는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죠. 거기다 알고 보니까 상대방 집안은 부잣집에다가 3대 독자이거나 무남 동녀이기까지 하죠. 이처럼 나쁜 일 별로 없이 거의 좋은 일만 연속으로 겹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짜증나죠. 내 평생 꿈이 이거였는데. 예, 그죠? 예. 이런 걸 보면 뭐 사촌이 땅을 산 것처럼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처럼 유독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사람을 보면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하면서 시기와 부러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 좋은 일에도 당사자한테는 알고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50억짜리 복권 1등에 당첨되었어요. 그러니까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나 좋은 일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죠? 다들 언제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후회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되고 싶죠. 되고 싶은. 예. 근데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실제 경험하지 못해서 쉽사리 뭐 판단하거나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복권 1등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걸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기존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하죠. 또 그동안 해왔던 일을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 이럴 가능성 제 작두님 많을 것 같은데 도박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몰아가는 거 그죠? 예, 어쨌든 뭐 이건 다들 알아서 새길 텐데 아니 간혹 그 제가 지금 말씀 때문에 예. 이런 성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때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하고 사후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일컫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많이 하지 않나요? 세옹지마죠,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요. 인생의 기륭화복은 항상 바뀌어서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복이 도리어 화가 되기도 하고 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 번은 경험하고 싶어하는 로또 복권 1등은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태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죠. 가령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니던 직장이 없어져서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 때문에 되게 떼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소에 결행하지 못했던 꿈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사의 부도가 아니라면 얻지 못했을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죠. 그죠? 이런 경우라면 회사의 부도는 당사자한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겠죠. 그죠? 사람들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일만 쭉 겪고 나쁜 일만 쭉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세옹지마처럼 길과 흉, 화가 복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생사가 세옹지마라면, 다시 말해 인생에서 기륭화복이 끊임없이 교차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판단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때로는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죠? 그런 예. 것 같아요. 세옹지마는 인생살이가 다양해서 길흉과 화복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흉화복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 딱 처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한테 길할지 또 흉할지를 잘 판단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한테 길 또는 흉, 화 또는 복을 줄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서 논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령 어떤 여성이 돈이 굉장히 많은 재벌의 자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거죠. 그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당사자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좀 별로인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왜요? 그냥 뭔가 이렇게 구속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아, 근데 돈도 엄청 느낌적으로? 많잖아. 네.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자유가 없으니까 돈 쓰는 자유는 있잖아요. 그런가요? 작두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아마 다 그죠? 있을 것 같아요. 에, 내가 조금 가난했던 사람이면 음, 돈을 내가 훨씬 더 과거보다 음,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고 이렇다면 뭐 잠시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예. 다른 어떤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상쇄작용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휘둘리거나 예.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그렇죠, 아픔도 그죠? 있지 않을까요? 뭐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 이러면 좋은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어떤 사태를 두고 그 일이 길할지 흉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요건 또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권할 일이 못 되죠. 그죠? 오히려 점쟁이보다는 철학자로부터 조언을 얻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자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제 선악, 이 선악을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악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모른다. 창조하는 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다. 그가 비로소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정한다. 니체는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자는 어떤 일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런 판단 자체를 내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창조하는 자가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고 그런 그렇죠, 것 그렇죠. 같지는 예, 않아요. 예, 그죠. 예. 예. 니체가 한 말은 어떤 일이 그 자체로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의 삶의 방향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흉도 길로 만들어간다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흉이 될지 길이 될지는 음. 자기의 삶의 방향에 따라 결정난다는 거예요. 잠시 들어보세요. 네. 제가 앞에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일은 그죠?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니체 논리라면 이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의 방향이나 목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령 그녀의 삶의 목표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풍요롭고 그죠? 부유하고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재벌이 일반인들보다는 부유하고 풍요롭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혼의 목표가 자유롭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그 일은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죠. 재벌가 며느리로서 지켜야 될 처신 때문에 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무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죠? 뭐 어쨌든 자신이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그 네.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예.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시죠. 맞습니다. 니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창조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창조하는 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목표와 의미가 분명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이 명확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인생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 창조하는 자이며 어떤 사태에 대한 선악의 판단, 기륭에 대한 판단도 목표가 명확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에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그 사람의 인생에는 기륭화복 중에 흉보다는 길이 또는 화보다는 복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미리부터 잘 판단해서 좋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기륭화복, 선과 악 중에. 계속 뭐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그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목표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은 우선 선악에 대한 판단 내릴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사람 인생도 기륭과 하복을 반복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악이 50대 50 비율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길보다는 흉이 더 많고 복보다는 화가 더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있는 배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배에게는 대부분의 바람이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역풍이 되죠. 목적지가 있는 배만이 그 여러 가지 바람들 중에 목적지를 향해 유리하게 활용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배도 네.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엔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 목적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죠. 누구나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지만 각자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건 그 사태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자기 자신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목적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인생에서 만나는 선과 악, 기륭화복은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서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좀 네. 명확할수록 좋다. 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실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물어봐도 목표가 뭡니까? 이러면 주로 뭐 정년퇴직, 어쨌든 끝까지 버틴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도 언젠간 조직을 좀 떠나야 하는 거는 뭐 네. 누구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처해지는 상황일 텐데 꼭 직장에서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생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앞에 이제 부딪히는 어떤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이 내 통제 범위를 떠난 거가 나한테 닥쳐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런 곳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내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바람이 맞바람이 됐든 뒷바람이 됐든 옆바람이 됐든 활용할 수는 있다라는 예. 시각의 이야기인 예,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아까 작두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그 출근길 인문학에 어쨌든 묻어서 몇십 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의 길이 될지 흉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데 그 결과는 출근길 인문학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작두님의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길이 될 수도 있고 흉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죠 뭐 그죠? 네. 마지막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각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부터 할까요? 오늘 세옹지마라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기륭화복에서 좌절하거나 뭐 극복 못하고 다운돼 있는 경우가 짧게 보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뭔가의 반전이 일어나는 게 드라마처럼 네. 가시적으로 금방금방 눈앞에 그렇죠.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롱텀으로 네, 나타나는 롱텀으로 경우가 이렇게 쭉 대부분이죠. 예. 가고 되돌아봐야 예. 이제 그게 흉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길게 보자 네. 요 얘기 하나로 예. 한 줄 평을 저는 하고 인생을 싶네요. 길게 예, 보자. 예, 예.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만 선택할 수 예. 있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약간의 우연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과정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일단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방향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도가 의미 있으려면 목적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 출근길 인문학이 우리 세 사람에게 길이 될지 흉이 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향을 하는 게 제가 후반기 인생을 인문학 작가, 인문학 저자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목표를 견지하고 이 출근길 인문학을 꾸준히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거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저희가 이미 덧붙이고 얼마 싶습니다. 전에 복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드디어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정기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로요? 네, 맞습니다. 대박. 네.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매달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분. 예. 복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은 기륭화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기륭화복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륭화복 자체를 판단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자신에게 길할지 흉할지를 잘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자신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니체는 어떤 사태에 대한 선악의 판단은 삶의 목표와 의미가 분명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겐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듯이 어떤 사태가 화가 아닌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결국 개인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건 사태나 상황이 아니라 각자의 분명한 방향과 그에 따른 선택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화가 되게 좋네요. 그죠? 제 7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